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는 센스 꼭 부탁드리고요. 시장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서 저희 소통방에서 이제 추천해드린 코인도 매매 대응 안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붙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 소통방에서 추천되었던 코인을 먼저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코인은 바로 테르스 코인입니다. 테르스 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응용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제 블록체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가버넌스를 통해 하드포크 없이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테조스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오류 없이 안전한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테르스 코인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되고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하락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하방을 때리고 있죠.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밑꼬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황소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 기반을 조금 다져주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사실 저희가 테르스를 추천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21설 기준했을 때 3세대 코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코인이 딱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오스와 에이다 그리고 이 테르스 코인인데요. 테르스 코인 같은 경우가 과거 이오스나 에이다 코인과 같은 이제 반등 패턴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 매매 포인트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래량과 매매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되어 추천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추천가가 이제 3,400원이었죠. 3,400원에 추천을 드렸고 저희가 1차 지금 매도 포인트는 사실 3,800원을 드렸습니다. 이 3,800원에 절반을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에 이제 전량 매도하시는 금액 같은 경우는 4,500원 4,500원에 이렇게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악재가 조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안이 조금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방 방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 같은 경우는 이제 2,8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을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원활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테르스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짚어드렸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소통방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고 상담하셔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조금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조금 짚어봤고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방향이 사실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검색어가 마포대교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영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큰 찬물을 끼얹었던 사실 이슈는 이거죠. 우크라이나 파병 공식 명령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 악재가 시장에 퍼지면서 안 그래도 금리 인상 리스크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빅 웨이브 쇼크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검토하고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선포하는 등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나스닥, 다우지수, 암호화폐, 달러까지 지금 사실 모두 비상인 상태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현 시장 이제 비트코인 상황을 보시면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상황은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다가 이거 역시도 이제 황소 세력이 일정 물량을 받아주면서 조금 지탱해 주다가 무너질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 당분간은 약보합세를 지속적으로 조금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확한 결과 자체는 사실 27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추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다 전문가들이 추이를 해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7일 이 날짜를 기점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꼬꾸라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추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얼마나 여기에서 더 하방을 할 것인가 진짜 마포대교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조금 FOMC 회의 내용이나 그 악재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상승세로 인해서 올해 4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감을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 비중은 사실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게 불분명한 공포감이 조성이 되는데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불분명한 공포감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이제 동시에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의견이다. 오늘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를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도 8,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지금 100만 명이 사실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뭐냐? 오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된 거죠.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올라가냐면 바로 이제 원자재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럽 천연가스 하루 만에 가격 15%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이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리 인상? 이거는 사실 이제 죽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사실 동결될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이제 유럽이랑 중국, 일본이 금리 자체를 인하하거나 다 동결하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미국만 금리 인상을 한다?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혼자만 이렇게 자행을 한다고 하면은 기축통화 영향 비율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화 주권을 다 미국에서 잡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실 막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눌러버린다? 이거는 사실 경기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굉장히 소폭밖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연결을 해보면, 오미크론은 계속해서 확장세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되고 있는데, 발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상승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사실 전반적인 악재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누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유럽이나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 동결과 인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사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힘을 크게 이룰 수 있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사실 리스크는 크게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럼 금리 인상 안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지속적인 금리 규제가 나오면서 또 시장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추세가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앞으로의 투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위드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이 됐을 때도 사실은 시장이 많이 무너질 것이다,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최고 갱신을 하고 미국 시장이 최고 갱신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서 최고 주가를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는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걱정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가장 간단 명료한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투자 주류로 가상화폐 시장이 못 여겨질 때는 주식시장이랑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죠. 주식시장이 가면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가상화폐가 가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투자 주류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주류로 여겨지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커플링이 됐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규제 아래에서 이 주식과 가상화폐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 주류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가상화폐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 투자 주류 매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투자 시장의 폼은 일시적일 뿐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고요. 저희 크립토피아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가상화폐 시장의 정보를 계속해서 비용 없이 무료로
계속 소통하는 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부담 없이 참여하셔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와 교류를 활발하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